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일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 확률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기대값이라는 것이 뭐 NP 이렇게 되겠고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NPQ가 된다라는 이런 항목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항분포 100번 시행해서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뭐 그대로 대입해주면 뭐 1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25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0부터 A까지 확률이 0점이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A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0이 되는 그런 형태죠. 물론 이제 표준 편차가 1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0부터 A까지 이 확률로 이렇게 확률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0점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쪽 넓이 자체도 지금 0.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자, 요 아래쪽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뭐 0.5에서 0.1을 뺀 0.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표준 정규분포, 뭐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주어진 내용을 좀 살짝만 정리해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로 꺼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꺼내는 가지수는 당연히 공이 5개 들어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비복원이니까 꺼내 공 넣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 번째 꺼내는 가지수는 뭐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용어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간단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0, 1, 2, 3 이렇게 되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는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x라는 변수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변수 자체가 0일 때, 변수 자체가 1일 때, 변수 자체가 2일 때, 요때 확률 3개를 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 3개를 구하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3일 때 부분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 1 빼기 확률 변수 x가 3일 때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럼 뭐 6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를 뭐 당연히 뭐 6분의 5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의 의미, 그죠? 요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분포표에서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자체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이제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뭐 이런 의미죠. 뭐 원점을 지나는 뭐 직선 형태로 함수가 되어 있겠고, 쭉 해서 뭐 0부터 4까지 이렇게 0부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뚫리죠. 4까지 이렇게 돼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확률에서 이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가지고 8K입니다 라고 해서 뭐 K값도 뭐 구해가는 거죠. 뭐 2분의 1의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태지면 확률의 총합, 뭐 연속 확률 변수 밀도 함수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이런 개념이니까 넓이의 총합이 1이다 이런 관점을 이용해서 뭐 K값을 구하고 그 다음 풀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문제 패턴인데, 자, 구해야 될 항목이 0부터 2라면 뭐 여기 2까지 해서 요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뭐 도형의 닮음을 좀 하면 되겠죠. 중점 연결하게 되면 닮은 비가 2대 1이고 그럼 넓이 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대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굳이 K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넓이 자체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뭐 좀 불안하시면요 뭐 K값을 구해서 또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구해도 되겠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도형의 닮음 이런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 넓이 비 자체가 뭐 제곱비 돼서 4분의 1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가르쳐진 모집단에서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평균 x 바에 대해서
자, 이거는 그럼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다. 이런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이론 좀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문제 이 부분들은 그대로 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하기 이전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니까 시그마 5x 바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5배의 시그마 x 바 이렇게 처리된다 처리되겠고 이 부분을 좀 다시 쓰게 되면 5 곱하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모양대로 좀 써줘야 되겠죠. 자, 5 곱하기 됐고요. 25 크기가 25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5로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군요. 표준 편차는 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약분해서 계산해서 2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10에다가 2를 더해서 12가 계산되는 그런 내용. 자, 이제 뭐 이제 항목들 이제 정확하게 좀 이론 학습들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들로 초반전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 1, 2, 3, 4, 5이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일 때는 따로 주어져 있고요. 1, 2, 3, 4, 5일 때는 뭐 식 형태로 좀 주어져 있네요. 자, 조금 헷갈리면 분모표를 좀 만들면 되죠. 변수 x 자체가 0, 1, 2, 3, 4, 5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합을 해주면 뭐 확률 처음은 항상 1 되는 거겠고 p x는 이꼴 x 이렇게 쓰면서 확률들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180분의 43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3 곱하기 1분의 1, 다음 3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와, 이거 뭐 다 써야 됩니까? 쓴 김에 쓰죠. 뭐, 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러면 뭐 절차를 좀 밟아야 되죠. 뭐 평균부터 제곱제곱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0 곱하기는 뭐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변수 x인데 그곳에다가 확률들이 지금 조약되어 있는데 이 확률들이 지금 3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곱하기를 해서 시그마 이때는 그런 변수가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아주 재미납니다. 전부 다 이제 3분의 1 되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3분의 1이 5번 나온다.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3분의 1 나온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산을 구해가려면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야 되는데 또 0을 곱하기 했을 때는 뭐 가볍게 또 0 처리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은 변수를 제곱하고 그곳에다가 확률을 딱 곱하기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3분의 1 시그마 x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럼 2분의 5 곱하기 6 이런 형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가 5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분산을 구해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형태를 좀 빼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렇게 되면 5에서 3분의 5의 제곱을 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9분의 5, 45 이렇게, 5,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 이건 지금 갑자기 왜 이랬습니까? 2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분의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5 공통의 9-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9분의 그러면은 4, 5, 2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 루트 씌우면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3분의 처리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0이니까 2루트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뭐 표 만드는데 뭐 그게 걸림돌이 없고요.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확률 자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식 나와 있는 것에 대입해서 확률이 가볍게 구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분산 구해가려는 그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측정한 결과 평균이 250 였다. 뭐 x바가 250다 이런 얘기죠. 모평균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들을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한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를 좀 그 다음에 한쪽을 좀 이렇게 빼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뭐 250g이었다.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250g 쓰는 것보다는 뒤쪽에 있는 값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95%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을 봤을 때 이제 1.96 이렇게 좀 계산해 줘야 되겠고요. 100개를 추출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10분의 가 되겠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20이다 하니까 2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2, 9, 18에 19에다가 2, 그러면 3.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럼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열심히 구한 250에다가 3.9, 그러니까 250에다가 250부터 이제 3.92만큼 더 큰 숫자, 3.92만큼 더 작은 숫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안에 그러면 지금 정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물어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50 자기 자신에다가 뭐 3.92만큼 더 커져가면서 자기 자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이만큼 더하기 한 정수들, 뭐 왼쪽에서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빼기 한 정수들 이렇게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7개의 정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되게 되면 좀 뒤쪽에 있는 뭐 3.92 이 부분들만 정확히 잘 계산해주고,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정수 나오는 이제 자연수 개수에다가 2배 해주고, 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거 더하기 1 하게 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자, 뭐 이런 내용이 좀 잘 안 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값들을 직접 구하면 되죠. 실내 구간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값을 구해주면 그 값을 구한 곳에서 정수의 개수를 카운팅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주민들이 1년 동안 영어를 관람한 횟수는 모평균, 모표준 편차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N명을 추출해서 1년 동안 영어를 얼마나 봤나 조사했더니 99%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때 N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뭐 식을 또 다시 한번 또 써야 되겠는데요.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거 이제 계산한 결과 자체가 숫자로 3.31, 5.89 뭐 이렇게 좀 나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이제 두 개의 값들 좀 더하기 해보게 되면요. 두 배 이렇게 평균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이 부분은 이제 3.31하고 더하기 5.89 이렇게 좀 더하게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가볍게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일단 그 다음 또 좀 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합을 한 거고 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5.89 빼기 3.31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자, 이제 그럼 이제 위에 걸 이용해가지고 좀 이제 뭔가를 좀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좀 계산 좀 해야 되는데, 일단 2배의 지금 문제가 99%다라고 했고 99%는 2.58 쓰라라고 했으니까 2.58 되겠고, 얼마를 쭉 끄집어냈냐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6을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에서 1 빼니까 8에다가 8에서 5 빼니까 3 빼니까 5에다가 2.5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루트에는 1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이퀄 144 이렇게 해서 144명 조사했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이제 n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제 뭐 합도 해보고 차도 해봤는데 사실은 뭐 문제의 답만 구해간다면 뭐 차만 이렇게 이용하더라도 뭐 n과 관련되는 식이니까요. 이렇게 좀 알 수 있겠고, 자, 평균은 또 얼마인지를 좀 이제 계산하려면 좀 더하기해서 또 계산하면 또 x바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은 막바지는 n만 구해가는 거라서 뭐 이렇게 평균 구해가는 부분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어찌됐든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근데 이제 문제의 뜻이 좀 잘 파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식을 쓰고요. 그 식의 오른쪽과 왼쪽 값이 이제 5.89, 뭐 3.3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 이 식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식들이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 그죠? 간단한 식들이니까 충분히 기본식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모집 단위 확률 vs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변수 자체가 1, 2, 3으로 주어져 있고요. 확률의 총합이 1 돼야 되는데 미지수 하나 딱 집어넣는데 요게 이제 뭐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3에 뭐 6분의 3 정도가 되면 되겠군요. 그럼 확률의 총합 뭐 A는 미지수 하나 정도는 뭐 가볍게 뭐 답을 가르쳐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딱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 X를 열심히 딱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확률이 1하고 2가 될 확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대한 뭐 가장 근본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각각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꺼내면 자, 각각 꺼낸 경우에 대해서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1 꺼내면 이제 평균이 뭐 1이 되겠고 2분의 3에다가 2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 자, 그럼 2분의 3 되겠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개의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x 바가 1일 확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요 확률을 구하라 이러는데 건데 뭐 1일 때의 확률 자체가 6분의 2, 1일 때 확률 6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6분의 2 곱하기 36분의 4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부분을 6개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6개 계산은 좀 불편하죠. 저는요. 요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좀 계산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확률 자체가 3일 때의 확률하고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별 것도 없이 여기 이제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3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반대편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36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3을 2번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 여기는 36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 x 바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 구하라. 이런 부분들은요. 1 마이너스에다가 자, 지금 이게 표본 평균 자체가 2보다 클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해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36분의 6에다가 7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즉 6건 형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쉽게 좀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36분의 29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가는 절차, 그때 만들어지는 평균에 대한 그런 관계,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 거쳐서요, 이제 x 바에 대한 또 분포표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1 해서부터 나중에 뭐 이렇게 3까지 쭉 나올 텐데 여기 지금 좀 쉽게 좀 계산한 부분들 보면 여기가 이제 36분의 4였고 이런 부분이 36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뭐 2분의 5 되는 이런 경우죠. 이게 36분의 6 이렇게 되는 형태로 해서 뭐 쭉 이렇게 만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표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사이에 어떤 표본 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할 때 학습해야 될 내용, 그 이론 뒷배경과 관련돼 있는 것을 학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통의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모집단의 확률별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 하나 이렇게 자꾸 좀 끼워 넣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뭐 4분의 1이 되는 거죠. 뭐 가르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변수 자체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8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 X바의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을 좀 한번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m이 되겠다, x바가 m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m이니까 이 부분들은 x바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x바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4분의 2로 고쳐서 계산해야 되겠죠?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 제 제곱의 평균 자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계산하게 되면 제곱했으니까 4가 되겠고 0은 뭐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해도 뭐 1이니까 2 이렇게 처리돼서 4분의 6 4분의 6 일단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 분산 자체를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4분의 6에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약분해서 써도 되겠군요. 2분의 3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분산이 아니라 표본분산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n분의 분산, 모분산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이 좀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 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 요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크기가 8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8분의 이렇게 좀 계산하겠고 그럼 곱하기 또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해서 뭐 16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부분들하고 모평균, 모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학습 조금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정규 분포, 새로운 정규 분포 이번에 크기가 25인 추출해서 구한 것을 와이봐. 변수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좀 풀어야 되겠군요. 자, 54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x바가 54보다 작을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 시켜갈 때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루트 n분의 몇 개 추출했습니까?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 8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4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이 z값이 그러면 2보다 작을 이럴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구해가는구나. 됐고요. 그 다음엔 변수 y 이 부분 또 69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 또 열심히 좀 고쳐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25인 표본이니까 5분의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군요. 요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69 물어봤는데 평균인지 75니까 이렇게 계산해 줘서 자, 이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확률의 총합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의미, 2보다 작다는 의미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2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총합이 1이니까 요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데 요것도 좀 작거나 같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확률들을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숫자는 안 되겠고요. 반대편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요 확률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z 값이 2였기 때문에 이쪽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의 확률이 z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겠고 그렇다면 5분의 시그마분의 여기가 계산해주면 얼마였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됐었던가요? 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처리해 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약분해서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계산해 주니까 시그마분의 15 이런 부분들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이제 15였다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구해놓았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이제 72보다 큰 확률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 풀이 변수 자체가 72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뭐 역시 표준화식이 필요한 거죠. 자, 5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2 그 다음에 평균이 좀 얼마였습니까? 7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그럼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해주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일 때의 값 0.3413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것에 0.5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0.8413에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변수가 두 개 나와 있고 모집단에서 꺼낸 표본이라서 그러니까 표준화식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른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의 표준화식이 좀 계산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이런 계산 들어가는 부분들 좀 신경 써줘야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을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고쳤을 때 어떻게 해주면 1이 되는지 이런 부분만 조금 생각할 거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변수가 두 개가 돼서 살짝 좀 복잡해졌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평균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학생 중에서 16명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구한 등교 시간을 조사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결과를 이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정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식을 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 값을 좀 계산한 이 결과를 지금 우리가 좀 C라고 처리해줬는데 나중에 그 C 값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C 값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자, 지금 95% 추정했다라고 해주면 되니까 95%는 이제 뭐 475에 두 번에 1.96을 쓰면 되니까 1.96 됐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조사했으니까 16명 조사했습니다. 4분의 표준 편차가 안 나오는가요? 뭐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값이 C다라는 것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이 요거 이해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x 자체가 m-c, c 값 자체가 4분의 1.96 시그마 요 값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모집단 이야기 형태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시그마 분해, 시그마는 모르니까 시그마 분해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될 요 값 4분의 1.96 시그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빼기 m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소거가 되겠고요. 시그마도 또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 z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쓰면 되겠고 0.44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4416 되겠고 4936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럼 이제 0.49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표에 가서 0.49에 되는 거니까 0.187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여기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0.49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0.5에서 자, 0.1879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빼기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서 1이 되겠고, 여긴 9에서 빼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9에서 빼니까 1 되겠고, 그러면 또 4에서 빼는 거니까 3 되는 거예요. 0.312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모양 됐습니까? 자, 이제 또 이 문제 또 역시 큰 흐름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식에서 C 값에 해당하는 뒤에 있는 이 값을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m-c보다 작은 확률 구해갈 때 값을 좀 대입해 주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모집단 이야기니까 시그마 분의 x-m 요 형태에 대한 표준화 과정식 좀 기억해서 바르게 좀 대입을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도 뭐 추출한 이야기, 모집단 이야기 두 개의 개념이 어우러져 좀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100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문항당 정답률은 20%다. 뭐 이거 오지선다면 이거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정답수가 많은 순서대로 3명을 선발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풀고 푼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100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정답률이 10분의 2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20%다 라고 돼 있으면 자, 문항수가 충분히 많으면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평균이 20에다가 또 10분의 8을 곱하기 하니까 16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평균이 20 이렇게 되니까 대충 이제 20개를 맞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과연 몇 개 이상을 맞춰야 여기 확률 지금 몇 명이었죠? 150명 중에서 3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럼 얼마인가요? 3, 55, 50분의 1이니까 이제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와우. 그럼 확률 자체가 이제 0.0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또 그러면 표준화를 해가지고 x가 그러면 과연 몇 문제를 맞춰야 될까 이상 맞춰야 될까요?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준화식을 좀 열심히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표준 편차가 4였고요. 그 다음에 k-20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자, 확률 자체가 이제 0.02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값을 그럼 가서 살펴보게 되면 z값이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4분의 k-22 부분들이 뭐 2보다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은 20에다 28이죠. 28보다 많은 점수를 맞춰야 되겠다. 그럼 최소 28문제는 맞춰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외네요. 평균이 뭐 100문제 중에 20개 맞추는데 28개만 맞춰도 뭐 3등 안에 들어서 상을 받겠다. 아주 생각보다 좀 재미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만족하는 자연수의 구합수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풀이 재미난 문제 형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요? 열심히 다 풀었는데 동점자가 없다? 이 부분들은 이건 좀 문제를 오류인 것 같습니다. 뭐 동점자가 없으면은 다 다르게 되게 되면 문제당 배점이 하라면 이제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거죠. 이런 문장을 왜 넣었을까요? 뭔가를 좀 변형하시다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점자가 없게 되면 점수에서 그럼 이제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죠. 그럼 뭐 분포 자체가 이게 쫙 이렇게 된 이런 분포가 되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동점자가 없다. 이런 문장은 좀 제거하고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위의 문제 형태를 봤을 때는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좀 충분히 많으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겠고 정규분포 이렇게 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확률을 주어진 거죠. 확률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값을 또 찾아가는 그런 형태. 좀 연산 순서가 좀 살짝 바뀐 형태로 좀 질문 던졌으니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 95%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내 구간들이 아름답게 쫙 나왔죠. 자, 똑같은 실내 구간의 모평을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이 표현들이 요거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는 거로 봐서 의미를 파악해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실내 구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좀 우리가 학습이 돼 있죠.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좀 학습이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겠는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오른쪽 값에서 지금 왼쪽 값을 좀 빼게 돼서 그럼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배의 z의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실내 구간 길이 자체를 이제 이게 실내 구간 길이 자체가 좀 작은 게 좋은 걸까요? 이런 부분들의 r분의 1로 좀 이렇게 줄어가려면 여기 이제 n 값을 좀 조절해야 되겠죠? 이 값에 이제 r분의 1 2배의 이렇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요 n 값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런 r분의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x 바까지 포함한 이 b 값을 전체로 이렇게 r 나누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존재할 수 없는 값을 구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취지에 맞춰서 이런 부분 형태로 좀 처리를 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R이 1일 때 R이 1이면은 자기 자신하고 좀 계속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자,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R분의 1배가 된다라는 이런 취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값 자체가 R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 n 자체에다가 여기 z차에다가 n에다가 그럼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r 제곱 요 n 자리에다가 n r 제곱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좀 들어가 있을 때 요 부분들이 이제 제곱근이 풀려서 r 루트 n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형태. 자, 그래서 문제에 써져 있는 FR이라는 부분들은 NR 제곱이다.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시그마 R은 1부터 10까지 FR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니까 N은 공통으로 튀어나가고요. R은 1부터 10까지 R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자, 이제 간만에 나오네요. 6분의 10, 11, 21 이런 형태의 연산을 하라 이런 얘기죠. 자, 37 되겠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5 곱하기 7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7 35 57 35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85n 뭐 이런 것을 구해가는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385n 맞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문제를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좀 살짝 좀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길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뭐 R로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럼 이제 이 표본 평균 자체도 R로 나눠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실내 구간 길이 자체를 이렇게 뭐 축소하고자 했을 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n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R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실내 구간 길이 자체가. 자,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실내 구간 길이를 R분의 1배로 축소한다. 이런 형태로 바꿔서 풀이를 진행하면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조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가 살짝 좀 헷갈리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으니까 무엇을 질문하는지 좀 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합니다. 각 면에 1부터 6까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 한 개를 열심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얻고 3 이상이 나오면 2점을 얻습니다. 알겠습니다. 72회 반복을 한 이후에 128점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128점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2점 나온 이 횟수를 x라고 해주고 3점 2점 얻을 이 확률을 좀 개수를 y라고 해주면 일단은 뭐 시행 횟수가 72회니까 합이 되게 되고요. 점수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2y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일단 128 되는 점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형태니까 y를 구하게 되면 6에서 빼면은 8에서 빼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56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y값 됐습니다. 그럼 뭐 y 기준으로 하죠. 뭐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2에 똑같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이항분포 처리가 되겠고 3 이상의 눈의 확률이면 3분의 2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으니까 정규분포가 되겠고 그러면 24에 48 처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48에다가 그 다음 또 3분의 1 해주면 16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제곱해서 이렇게 자 정규분포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걸 좀 살펴보면요, 평균이 48 이렇게 처리되는데 56보다 클 확률 이런 부분들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변수 자체가 56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표준화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56 빼기 48 처리해주면 이 값이 또 얼마인가요? 그러면 z-값이 자, 그러면은 얘 8 되고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 가서 살펴봤을 때 2일 때의 값이 0.477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5에서 0.4772를 빼면 정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028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판단해가는 과정이 좀 살짝 들어갔습니다. 2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 x, 3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 y 합쳐서 72회가 되겠고요. 얻은 점수들을 확인해봐서 128. 그 다음에 이제 뭐 128점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2점 받는 이 부분들이 좀 많으면 되는 거니까 y 값이 56 이상이다. 나중에 풀 때 이제 56 이상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였고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야겠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거쳐서 확률을 구해가는 자 전반적인 큰 흐름 틀을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금 복잡해진 요소가 조금은 있으니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또 다른 또 함수가 있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 함수 두 개가 되어 있네.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풀어야 되겠군요. 자, 기억을 풀려면 fx하고 gx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gx가 좀 우리가 아는 거죠. gx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동해야 되는데요. 일단 gx 그래프가 평균이 5 이런 형태로 딱 돼 있는데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돼 있다는 얘기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얘기죠. 이렇게 지금 아이고 이게 그림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3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표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이쪽에서 평균은 당연히 3이 돼야 되겠고 표준 편차는 뭐 평행이동은 똑같은 거니까 이 시그마 값이 2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계가 5다라고 되어 있는 기억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풀이 들어가려면 x라는 부분들은 뭐 m 시그마 돼서 이거 잘 모르는데 자, y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변수니까 y 부분을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1보다 작다 이런 확률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표준화를 좀 해야 되겠죠. 시그마는 2가 되겠고, 그러면 1 마이너스 평균은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값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z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건 또 0보다 클 확률이니까, 그럼 저 x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0보다 클 확률들을 좀 우리가 열심히 표준화해서 좀 알아보는 봐야 되겠죠. 역시 그럼 z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시그마 분의 0 마이너스 m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0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문제에서 또 총합 1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 이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m 값은 뭐 2 시그마다 이런 관계를 좀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풀고 끝나는 건가요? 와, 이때 이제 이런 걸 또 구하라겠네요. 아,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분산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되죠?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해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뭐 시그마 제곱이겠고요. 평균은 이제 m인데 m을 이거가 여기다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2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 시그마 제곱이 되겠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 시그마 제곱입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또 뭡니까? F3하고 G7하고 함수값이 같고 3보다 큰 X에 대하여 이렇게 좀 물어봤네요. 그러면 FG 이렇게 크다. 뭐 M이 1보다 작습니까? 뭐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G라는 그래프 자체가 평균 5의 표준편차 2니까 G 그래프를 평균 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때 함수 값이 지금 얼마나 했죠? 7이라고 했죠? 그럼 7 이렇게 해주면서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이 7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함수 값하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죠? F3하고 F3일 때 그럼 이거 좀 3이면은 떨어진 값 좌표가 똑같은 이 부분인데 여기는 3 위치인데 F 그래프도 여기 3일 때 함수 y 값 자체가 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3보다 큰 변수에 대해서 f하고 g를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gx 그래프가 되는데 fx 그래프는 이거보다 좀 작아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f3일 때랑 g7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지겠고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값을 쭉 대입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다. gx에 해당하는 값이 fx보다 어떻게 되겠다. 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럼 이제 m 값이 좀 1보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m 값이 이렇게 돼서, 이게 대칭구조로 2 차이 나니까 2 차이 나가지고 이제 1보다 이렇게 돼서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근데요, 지금 문제는 이 fx 부분의 시그마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가 않죠. 단지 이제 이때 이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고 이쪽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내용이 되는데 그래프 자체가 평균 자체가 지금 m인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프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위에 솟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m 값이 뭐 이렇게 막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엔 더 느슨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뭐 m값이보다 더 작은 이런 형태로 m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 m값에 대한 부분들은 이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3일 때 이 함수값이 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3보다 큰 수에 대해 x에 대해서 값을 비교했을 때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뭐 평균이 3보다 작은 곳에 작은 쪽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평균에서부터 내려가는 부분 형태로 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시그마하고 m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보다 작다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니은이 맞는 이런 내용 됐습니까? 호호 17번 변수 2개 주어져 있고 그 사이의 관계를 뭐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요소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요. 자, 처음 부분들은 평행 이동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은 2가 돼야 된다 이런 정보 됐습니까? 이만큼 또 평행 이동했다 이런 부분들인 거니까 또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평균 자체가 좀 이렇게 3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는 기억을 좀 가볍게 좀 처리했으니 그런 요소가 돼 있고요. 니은 부분들은 또 y라는 변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어디를 구해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확률이 총합 1이니까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m하고 시그마 사이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과정에 이제 대입해서 이제 관계식들을 좀 그래도 이게 좀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살짝 복잡한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와우. 이렇게 7일 때 하고 3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 7 부분들이 5에 대해서 대칭 구조라고 해서 여기 부분 이제 3 위치 갖다 놓고 G 그래프에 이제 3 위치하고 F에 이제 3 위치 이런 부분 이제 같으니까 이제 같은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3보다 큰 값에 대해서 G라는 함수값이 더 커져야 되니까 F의 평균은 이제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M 값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형태. 물론 이제 3보다는 좌측 부분에 이제 평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평균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제 뭐 표준 편차가 좀 같다라고 해주면 평균이 이제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표준 편차하고 평균하고 둘 다 모르는 상황이라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복잡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각 면에 1부터 6까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서로 다른 3개의 정육면체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8이다. 합이 8이다. 3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알겠습니다. 1이 나누니 과연 몇 번 나오냐? 그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8 나오는 경우는 좀 열심히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8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큰 숫자 6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둘을 11로 채워가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가지수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6이 나오는 주사위가 어느 근에 따르니까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뭐 6이 2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6이 안 나오고 그럼 5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2하고 나머지 2를 이렇게 채워가면 되겠고, 이런 거는 또 나열되는 거니까 뭐 이건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하나 더 줄여서 4 그리고 숫자를 하나 더 키워가면 되겠죠. 4, 3, 1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이 또 한 번 나오는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 주니까 이것도 좀 6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4에서 이제 요 3의 숫자를 좀 줄이면 2,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또 이제 4 나오는 주사를 좀 세해주면 이제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4라는 숫자를 좀 더 줄이게 되면 3, 3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요것도 지금 2가 나오는 주사위를 좀 이제 고려를 해주면 또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가지수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상대적인 가지수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1, 2, 1, 뭐 전체를 뭐 3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넷, 셋, 다섯, 7가지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이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표를 좀 열심히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온 횟수를 따지게 되면 이제 이쪽은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뭐 한 번 나올 때, 이렇게 따지면 2번 나올 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합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px는 이꼴 x 이렇게 해서 표를 열심히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7분의 2에다가 여기 이제 7분의 4에다가 여기는 이제 7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수를 뭐 숫자를 괜히 크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3으로 나눠서 좀 해주면 이쪽 전체 개수를 줄여야 하는데 효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니까 이 표가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절차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합의 8되는 경우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침착하게 대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는 뭡니까? 자,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뭐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풀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위에 거 계산해주면 되죠. 0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좀 이제 서술형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1 곱하기 7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7분의 1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7분의 뭐 4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7분의 6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첫 번째 문제에서 표 만드는 이 과정이 좀 완벽하다면 뭐 그 다음에 2번은 좀 가볍게 처리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자, 합이 8 되는 경우 제가 지금 상당히 규칙적으로 한 거 좀 이해되십니까? 큰 숫자 6을 기준으로 해서 6이 좀 들어갔을 때 11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6이 숫자를 좀 줄여서 5가 됐을 때 4가 됐을 때 이렇게 좀 차곡차곡 내려가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 어떤 이제 규칙성을 좀 가지고 계산하면 무난히 좀 처리가 가능한데 이 부분들이 약간 좀 중구난방을 하게 되면 정신만 없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체계를 밟아가면서 계속 계산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도 좀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30g이고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4개의 초콜릿 담아있는 무게가 109.76 이하면 불량품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불량품을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급한 대로 여기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4개 평균이니까 4로 좀 열심히 좀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죠? 4, 2, 8에다가 29니까 4, 7이 28이 되는가요? 4, 7,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 7이니까 점 4, 16에 그럼 또 4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27.44보다 작을 확률이다.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추출한 이 표본 평균 자체가 27.4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열심히 또 표준화해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Z값 이렇게 계산할 때. 좀 4개를 좀 뽑아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4가 되니까 2분의 원래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7.44 빼기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야, 이 부분들 제 계산이 좀 매우 불편하네요. 그러면은 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고 맞는 건가요? 그 다음에 9에서 5를 빼니까 5가 4를 빼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에서 7을 빼니까 2.5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2분의 또 아직 안 나누네요. 자, 그러면 이제 Z값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1.28 있어야 됩니다. 오, 다행입니다. 0.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확률은 그거보다 작을 확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처리돼서 이 확률 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0.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 불량률이 뭐 0.1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이 공장에서 초콜릿 출시했는데 400상자 중에서 34 알겠습니다. 자, 상자마다 조사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항부포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400상자를 조사하겠고 확률이 이제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이 문제 또 이제 그럼 이제 정기분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40상자가 일반적으로 나오겠고 40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고 36 그러니까 뭐 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 이야기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40상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34개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이런 얘기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봅시다. x가 이제 34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와, 지금 여기는 이제 표본인데 지금은 이제 모집단 이야기로 좀 바뀌고 있죠. 한 문제 둘 다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낯선데. 자, 시그마는 6이 되겠고 그러면 뭐 34에서 40을 빼는 이런 형태니까 뭐 가볍게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그럼 1에 해당하는 거 0.34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작을 확률이니까 이건 뭐 굳이 이거 좀 소수령이죠. 0.5 마이너스 0.34 이런 부분 다 보여줘야 됩니까? 해서 이제 정답 0.16입니다. 라고 해서 불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호호, 이것도 좀 은근히 좀 어렵게 좀 구성이 되네요. 자, 처음에 이제 뭐 불량률을 조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거니까 구조 4개를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표본 이야기죠. 표본 평균이 27.44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관형식 자체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식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맞춰서 좀 잘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장에서 출한 400상자 모두 다 조사하는 거니까 이제 모집단 이야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이 항목표는 처리되고 됐죠? 자, 그래서 34보다 작을 확률 이때는 또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 좀 처리된 부분 됐습니까? 자, 요거 변수 자체를 이렇게 x 받아 쓰고 이제 모집단 이야기도 담겨 있고 이런 거니까 19번 상당히 좀 학습이 좀 조금 덜 돼 있으면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기초 공부 부분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어야 풀어야 된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알겠습니다. 뭐 이거에 좀 평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하고 좀 관련 없이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n, p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포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변수 자체가 뭐가 되죠? 0, 1, 2, 3, 4 이렇게 쭉 가겠고 여기다 뭐 이때 뭐 x하고 쓸까요? 좀 해서 n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확률들이 n 컨벤션 x에다가 p의 x, q의 n-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합 1까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썼습니다. 이곳에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시그마 x가 0부터 뭐 n까지 n 컨비네이션 x, p의 x, q의 n-x 이렇게 처리되면 확률의 초합이니까 1이다 이렇게 좀 처리된 이런 부분들 좀 수식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이라는 것은 expectation x 이렇게 좀 구하게 되는 것은 x가 0부터 n까지 x, p, x는 equal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식 자체가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n 컨벤션 x의 px, q의 n-x 이렇게 이 결과가 뭐 np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증명하자는 얘기 아니고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는 시그마 x는 이꼴 제로부터 n까지 x제곱 p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시그마 x는 이꼴 제로부터 n까지 x제곱에 n 컨벤션 x의 px, q의 n-x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문제 형태인데요. 자, 왜냐면요, 주어진 식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곳에 x까지 곱하게 된 게 지금 변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로 되들어가서 좀 해야 될 건 뭐냐면, 시그마, 좀 확률 자체가 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가 0부터 지금 문제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15까지 되는 거죠. 15까지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k분의 1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곱하기 n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x죠. x에다가 5분의 2의 x제곱, 5분의 3의 15-x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평균 구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자시 좀 잘 살펴보면 이항분포 15 돼 있고 확률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죠?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공부한 이런 학폭이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k분의 1 이렇게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계산하니까 여기가 6 이렇게 처리되겠죠. 평균이니까 NP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 부분이 확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확률의 총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1입니다라는 이런 계산이 돼야 돼요. 오호호호.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K 값이 지금 얼마다. K 값이 6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먼저 좀 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형태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시그마 x는 0부터 그럼 어디까지죠? 15까지 x 곱하기 p 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죠? 15까지 이렇게 써야 되고 자, 이제 이 부분들 주어진 식을 써야 될 때 6분의 1은 좀 이제 바뀌게 이제 나중에 할까요? 뭐 6분의 1은 미리 좀 이렇게 끄집어내도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15 컨비네이션 x 그럼 5분의 2의 x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의 15-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또 뭐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그런 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식 형태니까 6분의 1 처리해 주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걸 때 제곱의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의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6분의 1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런 형태의 산수. 그다음에 15 곱하기 해서 아까 뭐 평균은 15 곱하기 해서 6 나왔죠. 그러면 6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글이 계산되면은 여기 점은 약분을 이렇게 하나에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좀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 처리가 돼 있고, 여기는 5분의 2,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겠고, 여기는 요거는 또 어떻게 되죠? 그럼 6제곱 일단 써놓겠습니다. 자, 전개해 가면서 이제 약분을 미리 해주면 되는데, 약분하게 되면 5분의, 여기가 그러면 3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최종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겠죠? 5분의 5, 6, 30이니까 33,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최종 정답. 그래서 이제 5분의 33 이렇게 좀 쏘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와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5분의 33 이렇게 그냥 답을 썼는데, 자, 기초 공부들이 이제 얼마나 돼 있는지 점검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해서 우리가 뭐 가볍게 뭐 평균 분산들이 돼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을 이제 표로 보게 되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니까 이런 모양이겠고, 변수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 기본적인 이론 평균의 종합, 그다음 평균 구해가는 부분, 물론 이제 NP로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이 수식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느냐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뭐 이 자체 여기 뭐 증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시간 될 때는 뭐 공부를 또 같이 좀 해보면 되겠지만, 자, 지금은 증명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수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풀어야 될 평균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에서 평균 구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거의 평균은 또 그러면 뭐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하고 연관성 있는 거라서, 그죠? 여기다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형태. 그 다음에 평균의 총합 자체는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이제 평균 구해가는 형태,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거듭 20번 문제 부분들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평상시에 정확하게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해가는 부분,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식 사이의 모양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학습해서 응용 문제에도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됐기를 좀 바라고요. 그 앞에도 조금 좋았던 문제들, 몇 문항들이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1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